2019년 11월 3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폿스퍼 스타디움. 그날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6만여 명의 관중들은 프리미어리그 에버턴과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경기장 안에 단 한 명도 그날 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울릴 장면이 펼쳐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시작 78분,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그는 중앙선 부근에서 드리블을 시작했고 마치 바람처럼 에버턴 수비수들을 하나씩 제쳐나갔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관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5명의 수비수를 모두 제친 손흥민이 골키퍼 앞에 섰을 때 경기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발이 공을 때리는 순간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을 바라보며 관중들은 폭발적인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환상적인 골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 골이 탄생하기까지 손흥민이라는 한 청년이 걸어온 눈물겨운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전 세계가 목격한 진정한 감동의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손흥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독일에서의 외로운 시간들,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좌절과 극복,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가 인정한 그 순간까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골을 잘 넣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1992년 7월 8일 강원도 춘천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는 과거 프로축구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정 씨의 선수 생활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부상과 좌절, 그리고 미완의 꿈. 그는 K리그에서 뛰었지만 대표팀에는 발탁되지 못했습니다. 부상이 잦았고 결국 30살이 되기 전에 은퇴해야 했습니다. 그의 축구 인생은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손흥정 씨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 세계 무대에서 뛰는 꿈, 그는 그 꿈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가득한 혹독한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손흥정 씨는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본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화려한 기술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기본기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는 철저하게 기본기부터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손흥민의 어린 시절은 다른 아이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동안 그는 아버지와 함께 축구장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훈련을 하고 학교를 다녀온 후에는 다시 저녁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훈련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방학도 없었습니다. 오직 축구, 그리고 축구뿐이었습니다. 손흥정 씨의 훈련 방식은 가혹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수만 번의 볼 터치를 요구했습니다. 왼발로 벽에 공을 차고 다시 받고 다시 차고 이 단순한 동작을 하루에 수천 번씩 반복해야 했습니다. 실수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지쳐서 쓰러지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그의 훈련 철학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본기가 완벽해질 때까지 절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어린 손흥민은 때로는 울었습니다. 발이 부르짖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었고 게임도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손흥민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애 나만 이렇게 힘들게 훈련해야 해요.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손흥정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훈민아, 아빠도 어렸을 때 축구를 했어. 아빠도 꿈이 있었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뛰는 꿈. 하지만 아빠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 기본기가 부족했거든. 화려한 기술만 연습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아빠는 너한테 똑같은 실수를 하게 하고 싶지 않아. 지금 흘리는 땀과 눈물은 나중에 반드시 보답받을 거야. 어린 손흥민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괴롭히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벽을 향해 공을 찼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손흥정 씨의 훈련에는 또 하나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18살 전에는 절대로 축구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축구 유망주들은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부에 들어가 경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손흥정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경쟁에 노출되면 기본기보다 결과에 집착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어떤 축구팀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와 단둘이 훈련했습니다. 이 결정 때문에 손흥민은 또래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축구부 친구들이 경기를 할 때 그는 그냥 지켜봐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애 축구를 좋아하면서 축구부에 안 들어가는 거야. 손흥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시절 손흥민의 유일한 친구는 축구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훈련하고 혼자서도 연습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축구장으로 가서 해가 질 때까지 공을 찼습니다. 외로웠지만 동시에 공을 다루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이 자신의 발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도 공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8년 16살의 손흥민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 SV가 그를 유스 아카데미에 초청한 것입니다. 손흥정 씨는 아들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해외 팀들에게 손흥민의 훈련 영상을 보내왔었습니다. 그중 함부르크가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함부르크 스카우트는 손흥민의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6살짜리 소년의 발재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왼발의 정확성은 프로 선수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회인 동시에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16살, 독일어 한마디 못하는 동양인 소년이 유럽 축구의 심장부에 던져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남아 가족을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매일 함께했던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 아버지와 이별하는 것은 축구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독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아버지가 손흥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민아, 이제부터는 너 혼자야.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 수 없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지난 10년 동안 내가 훈련한 것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내 발이 기억하고 있어.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 그냥 믿고 뛰어. 손흥민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의 첫날을 손흥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클럽 관계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어로 뭔가를 말했지만 손흥민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로 말해보았지만 그의 영어 실력도 형편없었습니다. 결국 두른 거에 대화 없이 차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독일의 거리는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손흥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은 좁았고 가구라고는 침대와 책상, 옷장뿐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짐을 풀면서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땅. 그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16살 소년에게 그 외로움은 너무나 컸습니다. 다음 날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함부르크 유스팀의 훈련장에 나갔을 때 손흥민은 또 한 번 현실의 벽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독일어로 대화했고 감독의 지시도 독일어였습니다. 손흥민은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술회의에서는 혼자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고 동료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눌 때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축구장에서는 언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패스를 달라고 외쳐도 동료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감독이 지시를 내려도 무슨 말인지 몰라 엉뚱한 위치에 서 있곤 했습니다. 어떤 동료들은 그를 무시했고 어떤 동료들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어린 소년이 유럽 축구에서 성공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축구 강국이었고 유럽 선수들은 아시아 축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훈련 후 팀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손흥민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고 함께 앉아 있어도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빨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외로움은 매일 밤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독일어를 공부했습니다. 단어장을 만들어 하나씩 외웠고 독일어 방송을 들으며 귀를 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독일어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보며 발음을 따라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그날 배운 단어들을 복습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독일어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동료들이 돌아간 후에도 혼자 남아 슈팅 연습을 했습니다. 새벽에 먼저 훈련장에 나와 달리기를 했습니다. 말로 증명할 수 없다면 공으로 증명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기본기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왼발은 누구보다 정확했고 그의 드리블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불꽃이. 몇 달이 지나자 동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를 무시했던 선수들이 그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니게임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동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아시아에 생각보다 잘하네. 그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들리는 척 안 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조금씩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손흥민의 독일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적인 대화는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도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농담을 나누고 가끔은 훈련 후에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마침내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2010년 손흥민은 함부르크 1군에 데뷔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분데스리가 무대를 밟은 것입니다. 데뷔 전의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관중석에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함성, 경기장의 열기, 잔디의 냄새, 모든 것이 새롭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첫 시즌은 쉽지 않았습니다.
출전 기회는 많지 않았고 출전에도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데스리가는 유스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선수들은 더 빠르고 더 강했습니다. 심판은 거친 태클에도 쉽게 파울을 불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몸싸움에서 밀렸고 수비수들에게 공을 빼앗겼습니다. 언론은 그를 무시했고 팬들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을 떠올렸습니다. 기본기에 집중해라. 화려한 것보다 정확한 것이 중요하다. 그는 훈련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체력을 키우고 몸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슈팅 연습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손흥민은 마침내 분데스리가에서 첫 골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공이 골대를 흔들었을 때, 관중들의 환호가 그를 덮쳤을 때 손흥민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4년 전 독일에 처음 왔을 때의 외로움, 언어의 장벽, 동료들의 무시, 그 모든 것을 건져낸 보상이 이 한 골인 것 같았습니다. 2013년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분데스리가에 머문 레버쿠젠이 그를 영입한 것입니다. 함부르크에서의 5년은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레버쿠젠에서 손흥민은 마침내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발과 정확한 슈팅,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투지. 그는 팀의 핵심 선수로 급성장했고 유럽 축구계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버쿠젠에서의 2시즌 동안 손흥민은 29골을 기록했습니다. 분데스리가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골을 넣으며 유럽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그의 왼발 슈팅은 유럽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왼발로 저렇게 정확하게 슛을 때리는 선수는 드물다. 그의 왼발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 그런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수만 번 반복했던 왼발 훈련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2015년 손흥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호스퍼가 그를 영입한 것입니다. 이적료는 2,200만 파운드, 당시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손흥민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하는 무대. 하지만 그 금액만큼 부담도 컸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분데스리가보다 더 빠르고, 더 강인하고, 더 치열한 리그였습니다. 경기 수도 훨씬 많았고, 일정도 빡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그 이후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자리 잡은 아시아 선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첫 시즌은 악몽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주었던 활약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비수들은 더 빠르게 달려들었고 몸싸움은 훨씬 격렬했습니다. 레퍼리는 거친 태클에도 쉽게 파울을 불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점점 위축되었고 경기마다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언론은 가혹했습니다. 손흥민은 실패한 이적이다. 2,200만 파운드가 아깝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수준이 아니다. 그런 기사들이 매일 쏟아졌습니다. 팬들도 그를 비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그를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손흥민은 밤마다 그 글들을 읽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읽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손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를 구원한 것은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어느 날 밤 손흥민은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잘 안 돼.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흥민아, 내가 얼마나 힘들지 엄마는 알아.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 내 아버지도 엄마도 너를 믿어. 조금만 더 버텨봐.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손흥민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당시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마우리시우 포체티노도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 너는 재능이 있어. 내가 너를 데려온 이유가 있어. 하지만 지금 너에게 부족한 건 재능이 아니야. 자신감이야. 너 자신을 믿어. 나는 너를 믿으니까. 경기에서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계속 쓸 거라. 너는 반드시 해낼 거라. 그 말 한마디가 손흥민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에서 실수를 해도 다음 경기에 다시 선발로 출전시켰습니다. 그 신뢰가 손흥민에게 다시 용기를 주었습니다. 2016년부터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니, 진짜 손흥민이 되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두려움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감하게 드리블을 시도했고 자신 있게 슈팅을 때렸습니다. 골을 넣었고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팬들은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언론의 평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 중 한 명이다. 그의 왼발 슈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는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를 비판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그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아시아 선수라는 수식어와 함께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선수들 사이에서 당당히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은 손흥민에게 특별히 힘든 해였습니다. 그해 1월, 그는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위해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에이스로서 그는 조국의 부름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은 손흥민에게 악몽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별 예선을 통과했지만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 팀은 조직력이 부족했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에이스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더 잘해야 한다. 자신이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8강전, 대한민국은 카타르와 맞붙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0대1 패배. 대한민국은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눈물을 고스란히 담았고 그 장면은 한국 전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더 잘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팀이 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국 팬들은 그를 비난하기보다 위로했습니다. 흥민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다음에 더 잘하면 돼. 하지만 손흥민 자신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안컵 탈락 후 손흥민은 토트넘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조국에서의 실패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클럽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 해리 케인이 부상을 당했고 팀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케인의 빈자리를 메워야 했습니다.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시안컵에서의 빡빡한 일정 때문에 체력이 바닥났는데 바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뛰어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팀을 위해,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팬들을 위해. 그러나 축구의 신은 끈질기게 버티는 자에게 보상을 줍니다. 2019년 챔피언스 리그, 토트넘은 기적적으로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특히 8강 맨체스터 시티전과 준결승 아약스전은 전설로 남을 경기들이었습니다. 맨시티전 2차전, 토트넘은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아슬아슬하게 4강에 진출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환호하는 관중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시안컵에서의 눈물과는 다른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준결승 아약스전은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1차전에서 1대0으로 패한 토트넘은 2차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전 경기에서 받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경기장 관중석에서 동료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는 악몽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아약스가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고 전반 35분에 추가골까지 터뜨렸습니다. 0대2, 합계 0대3.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중석에 손흥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그라운드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가 55분에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59분에 또 골을 넣었습니다. 2대2, 합계 2대3. 아직 한 골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추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손흥민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 골만.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6분, 루카스 모우라가 세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해트트릭. 3대2, 합계 3대3.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토트넘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관중석에 손흥민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함께 기뻐하는 동지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2019년 6월 1일 마드리드 토트넘 대 리버풀 유럽 축구 최고의 무대 그 결승전에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 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토트넘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전반 2분 핸드볼 판정으로 리버풀이 페널티킥을 얻었고 살라가 침착하게 성공시켰습니다. 0대1. 토트넘은 87분까지 그 점수를 뒤집지 못했고 결국 오리기에 추가골로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무대 결승전까지 왔는데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눈물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이 순간을 원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3일, 그날이 왔습니다. 토트넘 대 에버턴. 평범한 리그 경기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축구의 역사는 때때로 가장 평범한 순간에 가장 비범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경기 78분, 손흥민이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앞으로 가야 한다는 본능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던 드리블. 독일에서 홀로 외로움과 싸우며 갈고 닦았던 기술.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친 수비수들과 부딪히며 강해진 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맛본 좌절.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비수가 다가왔습니다. 손흥민은 가볍게 몸을 틀어 그를 지나쳤습니다. 두 번째 수비수가 달려들었습니다. 왼발로 공을 살짝 밀어 방향을 바꿨습니다. 세 번째 수비수, 네 번째 수비수. 마치 미리 짜놓은 안무처럼 손흥민은 그들 사이를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5번째 수비수까지 제친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섰을 때 경기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골키퍼 조던 픽포드가 뛰쳐나왔습니다. 손흥민의 왼발이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공은 픽포드의 손끝을 스치며 골대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6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믿을 수 없습니다. 중앙선에서 혼자 돌파의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코너플래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지만 그는 한참 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27년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 속에서 흘렸던 눈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던 연습, 독일에서 홀로 외로움과 싸우며 흘렸던 눈물, 언어가 통하지 않아 혼자 밥을 먹던 식당 구석,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하지 못해 흘렸던 눈물, 언론과 팬들의 비난, 아시안컵에서 탈락한 후 흘렸던 눈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던 인터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패한 후 흘렸던 눈물,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한 허탈함, 그 모든 눈물이 이 한순간, 이 한 골로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앞으로 갔고, 계속 갔고, 골을 넣었어요. 모든 게 꿈 같았어요. 그의 겸손한 대답에 기자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골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그 골은 27년간의 노력과 인내, 좌절과 극복의 결정체라는 것을. 그 골은 즉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그 골의 영상이 수백만 번 공유되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찬사를 보냈습니다. 올해 최고의 골이다. 아니, 10년 내 최고의 골이다. 마라도나의 멕시코 월드컵 골을 연상시킨다. 손흥민은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골은 푸슈카 시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푸슈카 시상은 피파가 매년 그의 가장 아름다운 골을 선정하여 수여야 하는 상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투표에 참여했고 손흥민의 골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푸슈카 시상 수상이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20년 1월 피파 더 베스트 시상식 밀라노에서 열린 화려한 행사장. 손흥민은 무대 위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축구 스타들과 감독들,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을 아버지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축구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그 모든 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국에서 TV로 시상식을 지켜보던 아버지 손흥정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꿈, 그 꿈을 아들이 대신 이뤄주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축구 선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재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력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재능과 노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기적은 일어납니다. 손흥민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아시아 선수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 기록, 토트넘 레전드. 그의 기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골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는 희망. 아무리 멀어 보여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국 도착할 수 있다는 희망. 지금 당장은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믿으면 된다는 희망. 손흥민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남들이 쉴 때 더 연습했고 남들이 포기할 때 버텼어요. 그게 다예요. 그의 겸손함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수천 번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래서 손흥민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2019년 11월 3일 전 세계가 지켜본 그 눈물의 순간. 그 순간은 손흥민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좌절했던 순간들, 그럼에도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 손흥민의 눈물은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괜찮다고, 계속 가라고, 결국 해낼 수 있다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그 꿈을 향해 나아가다가 좌절한 적이 있나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손흥민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도 울었습니다. 그도 외로웠습니다. 그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독일의 좁은 방에서 혼자 울었던 16살 소년. 언론의 비난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20세대 청년. 아시안컵 탈락 후 국민들에게 사죄했던 27의 어른.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을 넣었습니다. 그 골을 넣고 무릎을 꿇고 울었던 그 순간,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너무 멀어 보이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일어나면 다시 걸으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도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손흥민이 그랬던 것처럼 기쁨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은 무엇인가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일어섰던 순간이 있나요? 어떤 일을 위해 눈물겹게 노력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의 눈물이 언젠가 기쁨의 눈물로 바뀔 그날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